자, 오늘 뭐 뉴스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오거돈이 이게 상당히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이걸 가지고 좀 얘기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와, 이 오드리 헵번님께서는 작년부터 성추문 이야기가 있었다. 제가 이 성추문 얘기, 이런 얘기를 오거돈 시장이 약간 손버릇이 안 좋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거돈 시장을 제가 이제 뭐 후보였을 때라든가 이럴 때 좀 많이 몇 차례 봤거든요. 그리고 부인이 이화여대를 나왔어요. 근데 부인이 뭐라고 했느냐, 그때 이제 뭐 제가 10년 전 일이었죠. 제 손을 잡으면서 자기네는 사실은 나도 그렇고 우리 보수인데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나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친근감을 표시하고 있었는데, 좀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 민주당 안에서도 이 박남춘이라고 이제 뇌물 먹어가지고 이제 아웃된 사람도 자기는 진짜 한나라당 들어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요, 오드리 헵번님께서 부산일보에서 너무 늦게 터트린 거다. 와, 참. 근데 일단 이제 안희정에 이어서 이제 오거돈의 이 성추행 문제, 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거의 핵폭탄급입니다. 그리고 지금 180석이 무색할 정도로 이 진짜 원자폭탄이, 이 패트맨, 이 오거돈이 완전히 원자폭탄을 투하를 시켜버린 거죠. 자,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걸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거돈 시장이요, 이 선거 때도요, 총선 때도 나타나지를 않았고, 거의 그 공개석상에 최근에 거의 2주일 그냥 코빼기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픈 거 아니냐 이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성추행 문제, 그것도 강제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찬을 비롯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이로 총선까지만 누르는 거죠. 그리고 그 여성에 대해서도 아마 입을 막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압력을 행사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부터요, 이 통합당 좀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럴 때 제가 볼 때는 좀 홍준표 선수를 비롯해갖고 뭐 장제원을 비롯해갖고 그 당에서 또 있네, 그 장제원 비롯해서 이 부산에서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 좀 역할 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상황이라는 것은 뭐 건강 이상 서류라든가 뭐 이렇게까지 나왔고 위암이 도졌다. 야, 정말 제가 볼 때는 안희정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도덕성, 그리고 특히 여성들, 뭐 페미니스트 당이다 이래 가지고 뭐 문재인이가 페미니스트라서 뭐 지지한다 하는 이 정신 나간 여성들, 이번에 좀 정신 제대로 차려 가지고 자리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와, 근데 충격이네요. 네, 자, 앤드기님께서 굿모닝 안전 빵빵. 굿모닝입니다. 오랜만에. 저도 진짜 너무너무 남의 이 불행이 나의 꿀맛이다, 이런 일본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뭐 그런 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저 같지도 않은 민주당이 그동안에 뭐 약자를 위한 당이라는 둥, 뭐 정의로운 당이라는 둥, 뭐 이러면서 호가호위를 했는데, 이번에 결국 강제추행당 이렇게 이제 간판을 내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피해자한테 이제 사죄를 한다, 참회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엄청나게 성추행의 강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인은 강제 성추행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성폭행이라든가 강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뭐 제가 보기에는 송리모님 제2의 안희정 정도가 아니라 안희정보다 이거는 더 나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면담 중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라고 하면은 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자, 우리 민키벨라님께서 페미니스트 좋아하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우리 민키벨라 멤버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니수님 부산시장 미통당에서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이스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갑자기 뭔가 이런 건이 있으니까 저는 정말 보수당을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고, 제가 보수주의자로서
지나온 날에 상처도 있고 제가 굉장히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갈 길은 보수지의 길이다. 이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멤버님들을 위해서 보수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책도 읽어드리고 또 이제 이 약간의 제가 경험한 거, 그 다음에 해설 이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멤버님들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해제되면은 우리 이제 정모해야죠. 네, 정모해가지고 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요, 미통당이 무조건 이제 다음 부산시장은 먹는다. 뭐 이렇게 우리가 입 바른 소리 먼저 하기는 뭐 하지만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요, 부산시장직을 딴 것도 아니고 이런 이유로 사퇴한다면은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굉장히 책임질 게 많습니다. 4월 15일 전에 분명히 이걸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4월 15일까지 이걸 은폐한 겁니다. 이거는요, 말하자면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 사건이 터졌다고 하면은 과연 이번 선거에서 180석을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차지할 수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갖고 민주당에서 책임져야 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맹렬하게 물어야 될 겁니다. 네, 제가 볼 때, 조한리님, 오랜만에 이제 댓글 올려주셨습니다. 네, 이참보물님, 네, 우리 변함없이 가야 되죠. 네, 정원이맘, 이게 페미의 우리나라 본질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있었을 때 이대에서의 여성학이 이제 싹을 틔웠는데, 그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페미니스트들이 최근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에 이제 먹고 사느라고 사실은 이 페미니즘하고 이제 거리를 두고 그냥 저는 일만 하고 살았는데, 제가 정치를 하면서 시작돼 보니까 이 페미니스트들은 이 좌파들, 그 다음에 이 민주당의 그냥 변수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술이 내지는 민주당의 하녀들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나라의 페미니즘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 네, 우리 조아님도 파이팅입니다. 자, 부산시장은 김대현 안 했나요? 요새 카메라 많이 봤던데. 자, 그러면은 그동안에 오거돈에 대해서는 이제 부패 부정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죄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연루설 이런 게 있었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저는 뭐 건강 얘기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이러니까 제가 알았던 부산 친구들은 이제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우리 햇번님은 뭘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위암이 도진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암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위암은 요즘 들어서 의사들이 축복받은 암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뭐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걸로 위내시경 거의 다 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위암 환자 특히 초기에 발견되면 이거는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축복받은 암이다 이럴 정도로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암이 뭐 그 말기까지 돼갖고 할 정도는 이건 정말 본인 책임인 경우입니다. 나를 죽이겠다 할 정도지. 그래서 위암을 더구나 오거돈처럼 건강 뭐 이렇게 진단도 정말 다 알아서 받을 텐데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나리님께서 김세연은 아니다. 자, 우리 고옥주 멤버님 정모 참석하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현주님, 네, 자, 정원이맘님께서 경쟁력 있는 부산시장 후보 보내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벌써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김세연 그 다음에 뭐 김영춘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부산시장이 지금 이제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보궐선거를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찌감치 이제 판결이 나는 말하자면 선거법으로 위반을 해갖고 떨어지는 사람들 빨리빨리 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한 절반쯤 해가지고 내년 4월 7일인가 이때 부산시장도 이제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제 부산시장이 이렇게 유고가 됐으니까 부시장이 대행을 할 텐데 자 1년 동안 이제 이 민주당이 또 무슨 또 이제 날강도 같은 짓을 할지 제가 그거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엄청나게 큰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실 때
김세연, 김영춘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오늘 어떤 분들은 이거 안철수를 좀 내보내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우리 언년이를 보내자 그래서 뭐 이현주, 그 다음에 김무성을 한번 보내보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이 이제 김무성에 대해서 이제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저께 안형환 선수를 만나서 또 맥주 한 잔을 했어요. 우리야 뭐 수시로 만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안형환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이 김무성하고 가깝긴 하잖아요. 근데 김무성의 최근의 행보를 보고서 자기가 굉장히 감동한 게 있다. 왜 그러냐? 이현주가 김무성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씻고 엄청 다녔다는 겁니다. 도와주지도 않고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이현주가 이렇게 딱 이제 공천을 받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김무성의 지역구, 여기는 뭐 김무성의 텃밭이죠. 오선인가를 했으니까 거기에서 열심히 했던 이 당협위원장이 있는데 아주 김무성의 직계랍니다. 근데 그 사람을 설득을 해서 대의를 위해서 네가 이번에 물러나라. 그래서 이제 이현주가 말하자면은 그런 당을 그 조직을 다 흡수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김무성은 괜찮다. 이제 이거는 이제 안형환 선수의 얘기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김무성 선수는 좀 귀가 얇고 그다음에 사람은 착한데 굉장히 이제 그 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지금요 여기동님께서 조전혁을 시장으로, 이것도 좋은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조전혁 의원이 참 사람 좋아요. 그 다음에 정교조 이 문제인데 너무 많이 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조전혁 의원한테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 냉정해야 되는 거죠. 왜? 선거라는 거는요, 본인이 갖고 있는 자질이라든가 이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으로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즉 나를 지지하는 그룹들을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구도를 만들어 가는 건데, 이런 건축의 측면에 있어서 좀 이 조전혁 의원이 조직 동원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민키벨라님께서 김세연 부모답게 금권 권력 다 누리고 온갖 호강 다 누리다가 본인이 속한 당이 없어져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공천을 망가뜨렸다. 확실히 이제 김세연에 대해서는 저도 어저께 얘기를 했지만은 좀 문제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은 김세연의 그 아버지인 김진재 의원이라든가 또 김세연의 그 어머님인 성효림 여사, 이런 분들이 상당히 존경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년 동안에 부산시장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후방부대를 비롯해 갖고 진짜 탄환이 누가 많이 있느냐, 이건 냉정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이제 부산에서는 뭐 장지원이라든가 뭐 하태경이라든가 일단 굉장히 당선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지원부대도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누가 후보가 되는지 부산에서 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KJN님 멤버님 말씀대로 기어코 오거돈의 성추행의 그 정란화한 게 저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여성이 이제 어떤 여성인지 모르겠는데, 와, 루키리님께서 이 김세연에 대해서 좀비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황세모 못지않는 김세모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김세연한테 너무 실망을 하고 있고, 이 금수저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사람이다. KJM 멤버님 그러셨는데 이것도 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세요. 고민정에 대해서 오히려 수원 캠퍼스라니까 사람들이 더 찍어준다는 거예요. 응? 또 그리고 이 소방관 청년을 찍지 뭐 이준석이 같은 하버드 나오고 이런 금수저 찍고 싶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잘난 사람 싫다는 거예요. 나랑 비슷한 사람. 근데 이거를 과연 우리가 비난만 할 일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제 이 민주당의 경우는 굉장히 그 바닥을 많이 다졌죠. 그래서 밭갈기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통당의 경우에는 너무 잘난 사람들 위주, 즉 뭐 검사 출신, 뭐 서울대 법대당이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스펙이 서민적인, 저는 이제 제가
이 지역구 할 때는 제가 기본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평균 되시는 분들이 먹는 음식을 제가 먹고 그분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분들이 신는 신발을 신겠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 이제 지역구에서 뭐 이제 행사가 있고 그러면은 이 영등포 같은 데는요, 너무너무 이제 못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 무슨 방에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신발을 벗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이제 뭐 명품 같은 거 좋아하지 않고 그런 거에 돈 쓰는 거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 신발을 벗으면 눈에 익은 신발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그 신발을 신고 가는, 아주 신발이 많이 낡았거나 또 이 신발이 이렇게 밑창이 이렇게 떨어질랑 말랑한데도 그거를 신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유심히 봤다가 나중에 그 집에 가서 이제 뭐 제가 물건도 팔아드리고 이왕이면 그 집에 그 식당에도 가고 좀 그런 배려를 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지금도 모르시겠지만요. 근데 놀라운 거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신발이 나달나달한데 진짜 알부자가 있더라고요. 알부자. 그리고 빌딩도 있는데 그거 신고 다니는 사람 제가 봤습니다.